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모집인 등록 자격시험 대비 신규 문제 유형 두 번째 섹션의 첫 번째 파트 1번에서 22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생명보험 관련 제도를 시간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은, 자, 시간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는 종종 출제가 된 적이 있었지만 길드 에라노의 톤틴 연금을 물어보는 문제는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교재 내용의 순서가, 교재의 순서가 어떤 것들이 먼저 나왔나를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라노이와 콜리기아가 제일 먼저 고대의 생명보험 관련 제도로 제일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길드 중세로 길드 톤틴 연금의 순서대로 교재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 가, 다의 순서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FI 2022년 회계연도 생명보험 산업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2022년 우리나라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총액은 세계 9위이다. 자, 이 내용은 맞는 내용이죠.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2번 보험 밀도와 보험 침투율. 자, 이 내용은 거의 지금까지 10년 이상 동안 출제가 된 적이 없었던 내용입니다. 자, 보험 밀도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의 국민 1인이 평균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보험료를 우리가 보험 밀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GDP 대비 보험료 비율은 보험 침투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바꿔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보험 밀도, 보험 침투율이 최근에 지문에서 많이 보이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 유의해 주시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괄호 안에 알맞은 숫자는 무엇인가? 노인 빈곤율. 자,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이제 높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노인 빈곤율의 정의 65세 이상 인구 중 중위소득 몇 % 이하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냐. 자, 빈곤율이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숫자가 낮을 거야, 소득이 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중위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50%가 정답입니다. 여러분께서 50%이 함정 문제 반드시 기억을 용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김생명 씨가 월 보험료 1만 원인 보험 상품을 청약을 했습니다. 근데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네요. 근데 3일 뒤에서 회사가 청약을 거절했습니다. 그럼 김생명 씨가 돈을 돌려받아야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그냥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 청약, 제1의 보험료를 청약을 하고 납입을 했다면 보험회사가 거절하게 되면 이자를 플러스해서 주죠. 근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매출만 취소를 하고 이자는 붙여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10,000원, 신용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돌려받는 금액도 10,000원이다. 자, 이 문제도 새로운 신규 문제입니다. 이해를 해야 알 수 있는 문제죠. 5번. 다음 중 보험계약의 부활 시 보험계약자가 납부해야 되는 납입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1번.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해약 환급금에 보험계약 대출 이율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 뭔가를 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지급하는 것은 맞는데 해약 환급금을 이미 받았으면 부활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해약 환급금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틀린 내용이고요. 2번.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평균 공시율 플러스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하는 금액을 더해서 납입을 해야 한다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금리 연동형 보험은 각 보험 상품별로 사업 방법서에서 정한 별도의 이율을 더해서 납부를 해야 되지, 보험계약 대출 이율 플러스 1%를 더한다. 얘는 금리 연동형 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6번.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자, 소멸시효네요. 소멸시효 중에 보험회사가 가지는 소멸시효는 2년,
그다음 보험 계약자가 가지는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보험금 청구 누가 합니까? 보험 계약자가 하는 거죠. 얘는 3년이죠. 보험료 반환해 주세요. 낸 거 반환해 주세요. 얘도 보험 계약자의 권리니까 3년이겠죠. 예. 보험료 청구권, 보험료 내세요. 얘는 보험 회사의 권리죠. 얘는 2년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보통 2년이냐 3년이냐 얘를 물어봤는데, 자,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험 수익자 변경권이라고 하는 것은 없죠. 소멸시효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권은 보험 계약이 유효하면 언제든지 변경권을 가질 수가 있지. 얘는 소멸시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소멸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언더라이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언더라이팅 업무 담당자는 반드시 관련 전문 자격증을 보유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자, 전문 자격증 3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3가지 전문 자격증이 교재 우리 나온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 그런 자격증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업무 담당자가 반드시 그 자격증을 보유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2번, 직장에서 진단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심사할 수 있죠. 있습니다. 3번, 계약적부 확인은 양질의 계약을 확보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약적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표준 미달체의 계약 인수 방법. 자, 요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왔던 문제는 아닌데, 예, 새로운 형태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표준 미달체 위험 크기가 일정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항상성 위험이죠. 보험료를 할인하는 것이 아니라 할증을 해야 되죠. 할증. 2번, 특정 부위를 부담보. 특정 부위 자체에서 발생한 질병은 담보하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질병이 발생하는 부위에 관계없이 질병 자체를 부담보한다. 예, 특정 질병 부담보가 돼야 되겠죠. 예. 3번, 특정 질병의 입원 및 수술 급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인수하기도 한다. 얘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9번, 체감성 위험에 적용하는 보험계약 인수 방법은, 얘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 지문 최근에 자주 보입니다. 체감성 위험에 적용하는 보험계약 인수 방법은 1번 보험금 삭감 방법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보험 사기 유형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보험 사기 유형이 다른 하나 찾아보죠. 1번,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켜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2번,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사고로 조작하는 행위. 3번, 계약 전 고지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행위. 자, 보험 사기 유형을 이제 다른 유형을 물어보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사기적인 보험 사기냐, 고의적인 유발이냐, 이런 유형의 차이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연성 사기냐, 경성 사기냐, 이걸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문을. 1번, 2번은 경성사기 유형이죠. 3번은 예, 계약 전 고지 의무 위반 보험 가입을 하는 행위는 연성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기 유형이 다른 하나는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 소비자에 제공하는 정보의 적정성 확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상품 광고 시에 보험협회의 상품 광고 사전 심의 대상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생명보험협회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광고심의위원회죠. 그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피를 받아야 예, 상품 판매 광고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의 심의피를 받아서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얘는 틀린 내용이죠. 정확하게는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의 심의피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보험협회의 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필도 받아야 됩니다. 둘 다 받아야 되는 거죠. 1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2번, 모집 종사자는 보험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보험사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작성해야 됩니다. 3번, 정보 제공 시
부정확한 정보나 과대 광고로 보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이거 다 맞는 도덕적인 내용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생손보협회의 보험사기 방지 활동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자 생손보협회의 보험사기 방지 활동이죠. 1번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보험회사로 구성된 보험범죄수사협의회. 보험범죄수사협의회의 구성기관은 경찰청, 감독원, 생손보협회, 보험회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보험사기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활동. 이거 생손보협회의 중요한 보험사기 방지활동 중에 하나죠. 3번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보험사기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 보험범죄 신고센터에 신고된 보험사기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건 맞아요. 보험범죄 신고센터. 근데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생손보협회의 보험사기 방지 활동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문제네요. 보험범죄 신고센터 관련된 문제 자주 나옵니다. 얘는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보험범죄 신고센터는 생손보협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기억을 반드시 해두시고요.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설계사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1번 손해보험과 재산보험 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험이니까 손해보험협회에 등록해야 되겠죠. 생명보험 상품과 재산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는 생명보험협회에 등록해야 됩니다. 2번 보험설계사 등록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만 가능하죠. 왜? 금융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위탁한 곳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이 지문도 새로 신규로 나온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가운데 유예기간이 지나면 보험설계사로 등록 가능하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이 완전히 끝났거나 유예기간이 지났으면 보험설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설계사 등록 요건으로 틀린 거. 생명보험 설계사로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자를 찾는 거네요. 1번 개인인 생명보험 대리점. 생명보험 대리점 등록 요건을 갖추면 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죠. 생명보험 중개사 등록 요건을 갖췄다. 이것도 등록할 수 있죠. 3번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을 하고 몇 년 이내에 시험을 합격해야 됩니까? 2년이 아니라 1년이죠. 1년. 자, 이 1년을 물어보는 문제도 그렇게 많이 나왔던 문제가 아닙니다. 신규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교차 모집 보험 설계사의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것. 자, 어디냐? 금지사항이죠. 누구의 금지사항입니까? 보험 설계사, 교차 모집 보험 설계사의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수수료, 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한다. 누가 하는 겁니까? 설계사가 하는 거죠.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한다. 얘는 금지사항에 해당이 되네요. 얘가 1번입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3번 뭐가 틀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번 교차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른 보험 설계사보다 우대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 금지사항인데 요구하지 않았죠. 그죠? 않았으니까 금지사항에 해당되질 않습니다. 3번 소속 보험 설계사에게 교차 모집 보험 설계사가 될 자의 유치를 강요를 한다. 얘는 금지사항에 해당이 되는데 교차 모집 보험 설계사의 금지사항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금지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답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및 영업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등록 취소할 수 있죠. 영업정지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영업 정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잘 나오지 않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요건에 따라서 등록 취소 및 영업 정지가 되는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보험 설계사가 등록 당시에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일 경우에는 애초부터 원천적으로 보험 설계될 수 없는 사람이 등록이 되었으니 당연히 등록 취소가 된다. 얘는 맞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2번 보험 설계사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사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사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 거 맞는데 누가 해야 되느냐?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죠. 금융위원회. 3번 보험업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보험설계사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이죠. 6개월 이내 영업정지가 아니라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2회 이상 받은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겠죠. 영업정지 아닙니다. 그래서 맞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말소 절차에 대해 틀린 것은 말소는 설계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보험회사는 말소 대상자를 협회에 말소 신청하죠. 예. 2번 보험설계사가 직접 말소를 할 경우에는 해촉증명서 또는 말소 신청 내용 증명 우편 원본 및 신분증을 지참한다. 자, 이 문제도 신규 문제인데요. 해촉증명서 맞습니다. 말소 신청 내용 증명이 아니라 해촉 신청 내용 증명 우편 원본 및 신분증을 지참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구석자리에 있는 내용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신규 문제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고요. 말소는 보험협회에 등록된 사항을 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에서 보험대리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험대리점에 대한 설명이네요. 1번 보험대리점은 여러 생명손해보험회사와 계약체계를 통해 보험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일사전속주의의 예외사항이죠. 2번 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생명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금융위원회에 대리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대리점 등록 업무를 누구에게 위탁했다고요? 생명보험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 보험대리점은 특정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거 맞네요. 보험료 수령 맞네요. 영수증 발급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인수심사, 지급심사 업무를 대리하는 것은 보험대리점의 업무가 아니라 얘는 보험회사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대리점 업무에 보험계약 인수심사, 보험금 지급심사는 관련이 없다라는 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중개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신규 내용인지 보죠. 1번 영업보증금은 감독원에 금융감독원에 예탁해야 된다. 얘는 맞는 내용이죠. 2번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계를 중개하는 자가 바로 보험중개사에 대한 정의 내용입니다. 1번, 2번 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 무엇가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중개사는 영업 개시 7일 전까지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된다. 자, 일단 보험중개사는 영업보증금 예탁, 등록 모두 금융감독원이죠.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해야 하고요. 영업 개시 7일 전까지도 틀리네. 영업 개시 7일 전까지의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을 해야 된다가 맞는 내용이지 등록과 영업 개시 7일 전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점 신규 내용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번 다음 중 중복계약 체결 확인. 자, 중복계약 체결 확인을 해야 되는 상품은 실손의료보험이죠. 실손의료보험. 자, 일단 딱 떠올려 보시고요.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인지 괄호 안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험회사 또는 모집 종사자는 자, 가가 보유한 계약 정보를 통해 피보험자가 이미 다른 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자, 일단 나가 쉽네요. 어떤 계약입니까?
실손의료보험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자, 실손의료보험이 다른 회사에도 혹시 가입을 하고 있는지 누가 보유한 계약 정보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느냐. 자, 이 내용도 잘 나오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중앙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한 계약 정보를 통해서 피보험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복계약체결 확인. 자, 누가 계약 정보 가지고 있느냐. 얘가 핵심이죠. 자, 이 내용 여러분 중앙신용정보집중기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에서 정한 승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승환계약이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 한 건당 5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자, 제재금 금액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었죠. 자, 요거는 기본은 무조건 100만 원이다. 그죠? 예, 200만 원인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만 따로 공부합시다. 이렇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50만 원의 제재금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일단 1번이고요. 예, 2번, 3번 어떤 질문인지 보겠습니다. 성환계약이라도 설계사 본인, 배우자, 직계 좀비속 계약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계약이 몇 건이냐 이거 물어보는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왔던 문제죠. 3번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동일 점포의 다른 보험설계사 명의로 신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승환계약의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된다. 예, 다른 보험설계사 같은 점포의 경유계약으로 또 승환계약을 쓱 바꿔놓을까 봐요. 그것도 다 포함을 시킨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에서 마지막 문제죠. 우수인증 설계사 인증 기준. 매번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인증 기준이죠.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 유지율은 13회차 95%, 25회차 90% 이상이어야 한다. 유지율 기준은 13회차 90%, 25회차 80%죠. 1번 틀렸고요. 2번 직전 3년간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건 수는 0건이어야 된다. 해지 무효와 관련된 것은 3년이 아니라 1년이죠. 1년. 3번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법이니까 법률 위반이죠. 이제 조금 더 강화된 기간을 적용을 합니다. 얘가 3년이죠. 그래서 3년 이내에 보험업법에 의한 사고 모집인 기록, 금융 및 신용 질서물란 사실이 없어야 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유지율, 그 다음에 해주와 관련된 기간, 보험업법에 의한 사고 모집인 기록에 대한 이 기간, 얘가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파트 2에서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